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상일동 쪽에 상일동 쪽에 이제 쉐보레 차를 좀 잘 보는 튜닝샵이 있어서 미션 오일 교체를 하러 이제 들렀다가 그 근처에 그 스타벅스가 한 군데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제 그런 매장들 아시죠? 차를 타고 이제 바로 차 안에서 이렇게 뭐 음료라던가 음식을 받아서 바로 갈 수 있는 잠시 후 신호 위반과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그런 매장인데 가까이에 이제 리버사이드 8당 DT점이라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경치가 되게 좋다고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러서 커피도 한잔 할 겸 들렀다가 커피를 원래는 사서 마시고 오려고 했는데 야, 평일 이 시간인데도 막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거 그렇게 다들 마시고 찾아오시는지 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음료만 사서 그대로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서울 광주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자, 근데 간만에 시외로 나온 김에 이제 뭐 영상도 좀 촬영해 볼 겸 사실은 영상을 촬영할 계획은 없었어요. 뭐 특별하게 서울 광주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영상 촬영 계획은 없었는데 그 미션 오일을 교체하고 나서 체감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이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미션 수동 여기 클러치 디스크를 교체를 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었는데 교체하고 나서 한 2만 킬로 정도? 조금 안 되게 아마 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 오일을 따로 교체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여기 애용하는 이 샵에 케미컬 할인을 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일을 하는 어떤 이벤트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뭐 여러 가지 다른 차량에 문제점 없나 뭐 이런 것들도 점검할 겸 이제 들렀다가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게 됐는데 우선 그 전 이제 쉐보레 정비 센터에서 이제 교체를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순정 미션 오일을 보충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ENI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 ENI라는 회사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아집이라는 회사는 아마 오일이나 뭐 튜닝, 자동차 레이싱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아집이라는 회사가 이제 ENI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서 이제 여전히 다양한 오일군이나 뭐 소모품류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회사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뭐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는지 뭐 이런 류의 차이보다는 제가 이제 오일을 교체를 하는 과정에 그 정비사분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처음에 이제 드레인 펌프 나사를 풀었는데 오일이 바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좌측에 신풍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약 500m 신호 위반과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400m 서울 광일 IC 춘천 방면 좌측에 신풍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초행길이라서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단속 됩니다.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측에 신풍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이제 아메오 1.6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 주입구가 따로 아마 없던가 아니면 있는데 오일 교체가 조금 용이하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지 이제 오일팬을 뜯어야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그 클러치 디스크 교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오일도 교체를 하고 아무래도 오일팬을 뜯다 보니까 밑에 다시 이 붙이는 과정에서 게스킷이라던가 이런 것들,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체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오늘 정비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원래는 그 오일팬하고 그러니까 미션 오일팬이랑 미션 뭐라 그러죠? 그 케이스 사이에 게스킷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을 했는데 불구하고 게스킷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게스킷이 빠져 있고 그 게스킷 대신에 접착제를 발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을 제대로 하질 않은 거죠. 그 얘기도 되게 황당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체감이 지금 전후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변속 감각이 가벼워졌고, 변속 감각이 가벼워졌다는 게 일단 기어가 들어가는 느낌에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클러치가 딱 붙고 차가 움직이는 그 순간에 차가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정비사 분과 얘기를 이제 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에 이 미션 오일 주입을 할 때 그 오일 레벨링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 레벨링이라는 게 이제 적정한 용량의 오일을 주입을 하고 그 매뉴얼에 표기된 그 오일 양만큼을 넣고 이제 미션이라던가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 순환하면서 처음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주입했을 때 양과 엔진을 돌린다든지 미션을 조금 움직여 본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고여있던 오일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오일량의 변화가 약간씩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 매뉴얼에 있는 정도의 오일 양을 맞춰야 되는데 좌측에 미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 쉐보레 센터에서는 오일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꽉 채워버린 거죠.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점이 이 변속 감각이 무거우면서 단순하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뭔가 약간 여유 공간이 오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금속 제품들이 마모가 생기지 않게 마모 방지를 위해서 주입을 하는 건데 그래도 그 금속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여유 공간, 규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할 수 있게 오일을 주입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에 오일을 몇 리터를 넣어라 이런 매뉴얼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매뉴얼에 맞춰서 오일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꽉 채워버리니까 이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 미션 내부에 있는 각종 기어들이 오히려 그 오일의 저항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속 감각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션이라는 게 동력을 휠로 전달을 하는 그 구동 장치다 보니까 그 휠로 전해지는 동력에도 좀 어떤 둔감한 그런 느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레벨링을 좀 정확하게 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 작업 과정에서 넣지 않았던 게스킷을 넣어서 제대로 조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거기 정비소를 빠져나오는데 일단 악셀을 딱 밟는 그 순간부터 바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타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가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좀 미션 오일이 너무 과하게 주입되어 있는 차를 타서 이렇게 변속 감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차가 좀 둔하게 느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용 도로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차를 조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몰아보면서 느낀 게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 그러니까 오일을 교체를 했다라는 그 어떤 그
신품으로 5km 교체했다라고 이상 직진하는 보는 구간입니다. 어떤 그 측면 이외에도 사실 뭐 한 2만 킬로 정도 탔으면 뭐 오일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텐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느꼈었던 어떤 변속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오일 레벨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생겼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쉐보레 이 서비스 센터는 정말 자기네들 차조차도 제대로 정비를 못하는 건가라는 굉장한 실망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야, 자기네들 차도 이렇게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약간 어떤 불만 섞인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튜닝샵에 이제 정비사분께서 거기 정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뉴얼에 뭐 몇 리터를 넣으라 그러면은 그냥 그 몇 리터 다 넣고 만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좀 정말 꼼꼼하게 잘 봐주는 그런 데다가 차를 정비나 튜닝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맡겨야 이 모든 게 이제 사실 수동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변속 느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변속 느낌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도 변속되는 순간의 느낌들이 이제 오일이 점도가 떨어지거나 뭐 소위 이제 오일 점도가 깨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 후 시속 80km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변속 충격도 좀 오고 하면서 이제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둔한 분들이 아니면 다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션의 직결감이 아무래도 자동보다는 좀 더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한 계기로 앞으로는 엔진 오일도 그렇고 미션 오일도 그렇고 무조건 지금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할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 요새는 제가 지난번에 이 디스크 교체를 하러 이제 쉐보레가 바로 정비던가요? 이제 거기 갔을 때도 일단 수동차가 거의 잘 없다 보니까 이 부품이 없는 거예요. 부품이 없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가 걸렸다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틀씩 기다려가지고 차를 이제 받아서 타고 나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이 잘 없다 보니까 이 수동 변속기 정비에 대한 이 노하우가 제가 수동 변속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연비 등등등등 뭐 운전의 즐거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지만 정비의 어떤 경제성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정비를 할 때 어떤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류가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구성도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보다는 좀 좋죠. 그런 어떤 경제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수동 변속기 차량이 너무나 희귀해지다 보니까 그 경제성이 희박해진 거죠. 수동 변속기를 좀 제대로 정비를 해줄 수 있는 정비사분들도 이 쉐보레 차를 타면서 쉐보레 정비센터에 가져갔는데 정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게스킷을 당연히 매뉴얼상에는 왜냐면 원래 있는 부품이니까 매뉴얼상에는 게스킷을 케이스와 펜 사이에 오일펜 사이에 삽입을 하고 조립을 하라고 분명히 정비 매뉴얼에 돼 있을 텐데 아마 추측을 하기로는 게스킷이 없었겠죠. 수동차가 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라 그냥 뭐 접착제로 붙여버리자 이러면서 접착제로 붙여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그런 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죠.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승용차를 구매한 이유가 좀 유지비를 좀 작게 드리고자 한 이유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동 차량이라 그래가지고 정비가 용이하거나 아니면은 정비 비용이 좀 작게 들거나 이런 어떤 이점이 전혀 없고, 게다가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1.6 수동은 이 플라이휠이 그 싱글 베스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비교적 좀 단순한 편이라서 플라이휠 교체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1.4 터보 모델부터는 이 플라이휠이 듀얼 타입이라고 해서 듀얼 메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 듀얼 메시 타입의 플라이휠을 교체를 하는 비용만 거의 공인까지 해서 100만원 120, 30만원 정도가 거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수동이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수동을 뭐 운전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어떤 경제성 때문에 타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수동 타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좀 잠시 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1.6이다 보니까 플라이휠 교체하는데 그 정도까지 비용은 안 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동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타기에는 감수해야 되는 경제적 불이익성과 정비의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변속 질감의 큰 차이, 잠시 후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알맞은 적정 용량으로 레벨링을 했을 때 차가 보여주는 이 운동 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뉴얼대로 당연히 사실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안 해서 못할 거죠. 그 매뉴얼대로 했을 때 차가 가진 본래 성능을 나타내주고, 이게 어떤 무슨 고급 오일이나 이런 걸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용량만 적절하게 잘 맞춰줘도, 엔진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 레벨링을 적정히 안 해주고 너무 양을 많이 넣게 되면,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제가 미션 쪽에서 느낀 어떤 둔감한 반응처럼 이 엔진에서 반응도 역시나 많이 둔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잘 지켜서 하는 정비업체를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잘 찾아서 그런 곳에서 정비를 받으시는 게 괜히 돈 이중으로 들이지 않고 시간 버리지 않고 차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은 제가 굉장히 변속 실감에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반응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일단 차가 움직이는 게 좀 더 경쾌해진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1단, 2단 변속을 할 때 특히 그 좀 뭐랄까, 2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산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1단에서 붙는 느낌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가 클러치 느낌이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일 레벨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전혀 없진 않지만 전자식 악셀의 영향도 뭐 약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션 오일의 양을 이렇게 맞춰준 것만으로도 이런 교통정보를 반영한 새로운 차가 약간 붙든다라는 느낌이 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게 연사로를 경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더불어 뭐 레브 매칭을 한다든지 했을 때, 혹은 이제 기어를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잠시 후 시속 경사, 80km 이동식 단속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저 여기 올림픽대로 달리고 있는데, 잠실철교 지나고 있고요. 서울을 횡단을 해서 이제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운전을 해서 가는 길인데, 가는 도중에는 뭐 그냥 제가 운전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뭐 이런
이런저런 잡담들이나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해보고, 아니면 그냥 할 얘기가 없는데 사실 굳이 뭔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얘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들으시는 입장에서도 뭐 그닥 재미가 없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으면 적절히 하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까지는 그래도 한 40분 정도는 더 가야 되네요. 더 가야 되는데 하면서 뭐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고 다양한 도로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저기 멀리 보고 있는데 바로 앞차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쪽 상황에 좀 정체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합류하는 차들도 있고 뭐 차선 차로 변경하는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체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부 차로에서 정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체를 피해가려고 밀어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쪽 차로에서 있던 차들이 끼어드니까 또 내 앞에 끼어드는 게 싫으니까 차로 변경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밀려나면서 정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상황까지를 감안을 해서 이제 차로를 좀 이렇게 넓게 보면서 운전을 하셔야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서 어떤 차량 움직임에 어떤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부드럽게 차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차로 변경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아마 여러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넓게 멀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말을 많이 했더니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차를 추월해 가고 싶다 그러면 기어를 이렇게 내려서, 지금은 제가 바로 가속력을 붙이기 위해서 그냥 싱글 클러치로 기어를 내리면서 램프 회칭만 해주고 바로 가속을 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월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아마 이 스타렉스가 좀 끼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끼어들진 않네요. 네, 원래라면 이제 정비를 마치고 스타벅스에서 좀 간단하게 이 점심 식사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람이 그렇게까지 앉을 자리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뭐 앉을 자리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못 먹고 그냥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자 같은 거 좀 먹으면서 아까 산 커피랑 같이 이렇게 점심을 좀 해결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6월 한 중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기온이 32도예요. 대구는 아마 기온이 더 높을 텐데 본격적으로 차량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는, 기온이 높으면 아무래도 차량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터보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엔진에 열이 더 많다 보니까 더 성능 저하가 좀 일반 자연흡기 엔진들에 비해서는 더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어컨 뭐 가동해서 출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냉각수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뭐 7만 8만 킬로 이 정도까지 타시는데도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타시는 그런 운전자분들도 꽤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지금 미션을 교체한 이 튜닝샵 정비소 여기를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냉각수랑 엔진오일이랑 혼유되는 그 부재 정비를 좀 하고 하느라고 그때 냉각수도 좀 냉각수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 냉각수도 역시 E&I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했고, 이제 냉각수가 아니죠. 그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수는 아니니까 냉매라 그러나, 하여튼 그 냉각수를 좀 냉각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고속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RPM을 좀 높게 쓴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열이 이렇게 축적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게 되면 주행풍을 계속 맞게 되니까 전면에 달려있는 라디에이터에서 그쪽으로 이제 순환하면서 냉각수들이 다시 냉각이 되고, 그 냉각된 냉각수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엔진도 식혀주고 뭐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온도가 떨어지게 될 때 그 떨어지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은 뭐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주행풍을 조금만 막고서 주행을 하면 온도가 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성능 저하가 그렇게 크지 않고 도움이 된다. 차는 사실 열과의 싸움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계속 엔진 속에서 디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계속 어떤 고열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엔진이 정상 작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한 건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그걸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겠지만,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부품 내구성이나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각수도 교체 주기보다 조금 빨리 교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차량 내부 금속 부품, 금속 라디에이터나 이런 그런 파트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좀 냉각수가 이제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면서 변질이 되게 되면 금속 부품들을 좀 산화시킬 수 있고 부식시킬 수가 있고, 그 부식된 것들을 방치를 하게 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작은 돈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큰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전에 혼유 문제가 대표적으로 좀 그런 케이스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냉각수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엔진에 열이 너무 과하게 많다 보니까 이제 각종 부분들이 그 열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만약에 조금 더 효율이 좋은 냉각수를 좀 그런 혼유가 생기기 전에 투입을 했으면 아마 그 정도까지는 비용 지출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방정비 차원에서 좀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사실 냉각수 그렇게 비싸진 교통 않거든요. 정보를 반영한 새로운 경로가 탐색되었습니다. 교체를 해주시면 화곡로를 지나는 차량 경로가 관리에 아마 변경되었습니다. 더 경제적이고 차량 컨디션에도 좋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차가 좀 시작이 됐네요. 이럴 때는 에어컨을 좀 꺼버리고